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 숙면. 하지만 숙면을 방해하는 불청객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자다가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춘다는 수면 무호흡. 왜 생기는 건지,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TV주치 무병장수에서 방치하다 큰 병 된다 수면 무호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이영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숙면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4명은 불면증을 경험할 정도로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 장애의 원인 중에 하나인 수면 무호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박영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골이는 소음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을 유발시킨다고 하는데요. 과연 수면 무호흡이란 무엇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면무호흡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중추성으로 인해서 수면상 호흡 자체가 불량해질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된 기도로 인해서 공기 흡입이 질식의 순간을 막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추성과 국소적인 이유가 합쳐진 믹스드된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이라고 할 때는 통칭 짧은 질식의 순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 질식의 시간이 10초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발현하게 될 때 통칭 폐쇄성 수면무호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초 이상 숨을 안 쉰다고 하니까 좀 생각해보면 얼마나 괴로울까 싶기도 하고요. 짧게라도 숨을 계속해서 안 쉬게 되면 건강에 좀 많이 해로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코골이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인들한테 피해를 주지만 실제 중요한 의미는 코골이로 인해서 인체가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결국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위험한 게 수면 무호흡인데요. 그럼 수면 무호흡을 발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흔히들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 원인은 코골이와 같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며 약한 코골이에서 대개의 경우 수면무호흡으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자동차가 잘 진입은 했지만 톨게이트에 가서 막히게 되고, 그 톨게이트가 몇 개의 구간이 떨어져 통과할 때에는 코골이라 하며, 어느 순간 톨게이트가 완전히 막힌 순간을 수면무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골이가 진행되면 수면 무호흡이 올 수 있는 건데요. 이 질환을 치과에서 치료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통적으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의 원인론을 따졌을 때 예전에는 코나 혹은 체중이 나가서 뚱뚱하다든지 하는 전신적인 이유를 그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이 일어나는 부위는 목구멍 뒤쪽 인후부가 되겠는데, 이 부위는 결국 혀나 턱이 뒤쪽으로 후퇴하게 될 때 압박을 받게 되어 협착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혀나 아래턱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치과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수면무호흡, 코골이 이런 부분의 진단을 정확히 받은 후에 턱이나 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꼭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구강내 장치를 꼭 치과에서 처방을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강장치는 교합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됩니다.
교합평면이라고 했을 때는 윗턱과 아래턱의 치아가 만나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교합평면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턱관절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상당한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구강장치는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치과 의사만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면에서 치과 의사들이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치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증상일 때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보통 코골이라고 할 때는 코골이의 특징상 본인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코골이의 특징은 어떤 개인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개인하고는 상관없는 주변인들에게 일차 피해를 끼치게 되며 또 개인은 자신이 코골이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항상 머리가 무겁다든지 또는 낮 생활에 있어서 피로도를 심하게 느낀다든지 혹은 수면 도중에 인근의 주변인들이 자신을 깨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일단은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으로 정상으로 보고 이 당연히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증상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병원에 가서 코골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영현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코골이의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